이번에는 연구 계획서의 작성에 관해서 또 간단히 노가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계획서는 영어로 리서치 프로포절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서를 영어로 프로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에서는 이 프로포절이라는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프로포절이라는 영어를 직접 사용했거나 또는 주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들으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연구 계획서는 문자 그대로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연구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의 계획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구 계획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 주제는 뭐 별도로 쓰기보다는 그 표지 제목이 아마 그 표지 이제 제목을 통해서 연구 주제를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계획서의 표지에 어쩌고저쩌고 쓰면은 그것을 보고서 이 연구의 내용이 뭐구나, 연구의 주제가 뭐구나,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의 부모 지지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 계획서에 표지가 되어 있다고 치면은 바로 이 아동의 부모 지지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또는 아동의 부모 지지와 자아 존중감 사이의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 주제를 정할 때는 그 연구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연구 해봐 그랬는데 자기는 죽어도 하기 싫은데 그런 연구를 한다고 치면은 그, 그 연구하는 사람도 흥이 안 날 테고 또 연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는 연구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주제로 정해야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런 그 주제가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지는 주제면 더욱더 그 따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는 또 이렇게 또 실행할 수 있는 것, 즉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동이 달나라 갔을 경우에 그 느끼는 행복감, 그런 연구는 좋은 주제일 수가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달나라까지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뜬구름 잡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것이 그것이 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런 연구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좋은 연구 주제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여하튼 연구 주제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연구 주제를 정하시면 되고, 연구 주제는 이제 표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연구 계획서에 이제 본격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이제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1장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의 경우에는 1장을 차지해서, 그리고 이제 일반 연구 계획서에도 첫 번째로 오르는 장이 바로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연구 목적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서론, 또는 뭐 연구의 배경과 목적, 또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또는 문제의 제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장에서는 연구를 하는 배경, 즉 연구를 왜 하느냐,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을 제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연구의 목적을 제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절, 우리가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에서는 이것이 이제 2장을 차지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문헌을 고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구 주제에 대한 문헌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 지지가, 예를 들어 이제 부모 지지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만약에 연구한다고 할 경우에는 부모 지지에 대한 문헌을 그 잘 읽어본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존감에 대한 문헌을 잘 읽어본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부모 지지와 자존감 사이의 관계를 그 정리한 그 관계를 살펴본 문헌들을 잘 이제 공부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연구 방법인데, 이제 이 연구 방법은 우리가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쓸 경우에 보통 이제 3장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연구 방법을 전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되게 이제 연구 방법에서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약에 제가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부모 지지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조사한다고 할 경우에는 대상이 누구냐? 그래서 만약 아동일 경우에 아동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전광역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즉 부모 지지와 아동의 부모 지지와 자아 존중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어,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뭐 설문지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설문조사가 되겠고, 그리고 또 나는 보니까 이제 실제 이제 관찰해 가지고 이 부모와 아동 사이의 그 상호작용을 관찰해 가지고 살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측정 이제 중요한 지표들을 그 중요한 변수들에 대한 변수들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이 아동의 부모 지지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는 부모 지지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또 자아 존중감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부모 지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잴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또 이제 그 자아 존중감을 어떻게 잴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자료 분석 방법, 즉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 지지와 자아 존중감 사이의 관계를 보려고 할 경우에 어떻게 자료를 분석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통계적인 방법, 이 네 번째 자료 분석 주로 이제 통계적인 방법이 이제 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대상자가 누구냐,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느냐,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계획서이기 때문에 기대 효과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마쳤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즉 학문적으로 어떤 그 좋은 점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천적으로 즉 현장에서도 어떤 좋은 점이 있겠느냐 그런 거 이제 좋은 점, 즉 이 연구를 했을 경우에 이제 좋은 점을 제시하는데 너무 이제 막연하게 떠들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일정입니다. 연구 스케줄.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 그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연구 일정이 되겠고, 다음에 이제 소요 예산입니다. 연구를 하려면 이제 돈이 드는데 그 돈. 그래서 이 연구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문가 면담하는데 얼마가 들고 설문지를 또 인쇄하는데 얼마가 들고 등등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전체적으로 그 이 연구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연구 계획서는 결국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이 연구 목적하고 그 이제 이장의 문헌 구철하고 연구 방법 이제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그 연구가 끝난 다음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속에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계획서는 그 연구 그 보고서하고 즉 연구가 끝난 다음에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15장에서 연구 보고서의 작성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연구 계획서에 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혹시 나중에 이제 그 뭐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죠. 이 여기 연구의 목적, 그다음에 이제 문헌 고찰, 연구 방법 이 부분을 잘 참고해서 제시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고 또 잠시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